자, 또 봅시다. 2강입니다, 이번에는. 자, 38번은 OX 문제 내용들 한번 풀어보시고, 4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보시면,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전자와 쿼크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때는 초고온, 초고압이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입자가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쿼크하고 그 다음에 경입자입니다. 이때 쿼크가 6종류가 만들어지고 경입자도 6종류가 만들어져요. 우리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 중에 쿼크 중에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업쿼크라고 하는 놈, 그 다음에 다운쿼크라고 하는 놈, 그 다음에 경입자 중에서는 전자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하나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기본 입자라고 나오는데,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질량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치? 이 기본 입자들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알죠? 2번.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 맞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있죠. 그지? 여기도 추가적으로 한번 본다라면 이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뭐가 있어?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서 원자를 만드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3번. 쿼크는 3개의 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쿼크는 그냥 쿼크 자체로 있는 겁니다. 그치? 더 이상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고. 중성자는 업쿼크한 개와 다운쿼크 2개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자, 이때 만들어진 요 업쿼크와 다운쿼크, 얘네가 뭐를 만드는 거야? 얘네 3개가 모여서 뭐를?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거죠.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다. 이때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로 되어 있는 거지. 그죠? 맞는 얘기고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업쿼크는 얼마?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해서 얼마? 플러스 1의 전기. 거의 양전하를 띈다는 게 양전기, 플러스 전기 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중성자는 어떻게 돼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 해서 0.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요 얘기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는, 그죠?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틀렸고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 번호가 정해집니다. 자, 이것도 여기다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튬을 한번 예로 들까요? 자, 리튬을 예로 들면 왼쪽 아래와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데, 자, 이 왼쪽 아래에 써 있는 숫자, 그지? 요게 뭐를 나타내는 거야? 원자 번호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하는 거예요. 이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해? 이거는 질량수라고 해서 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7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요 40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뤄지네. 42번 볼까요? 자, 그림은 원자를 이루는 입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거기 A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고요. B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을 확대해서 봤을 때, 자, 거기, 자, C는 플러스 전기 띄는 거죠? 그게 뭐야? 양성자 얘기하는 거고, D는 전기 띄지 않는 놈이니까 중성자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C는 양성자를, D는 중성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A는 플러스 전기를 띄고, A,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 전기 띄는 거 맞죠? B는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 맞죠? C는 중성자, D는 양성자다? 아니요, 바뀌었어요. B, C, D는 모두 커크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얘네가 커크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죠? 커크 3개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아니죠. 다음에 44번. 자, 3개의 커크가 결합해서 원자 핵을 이루는 어떤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형성하는 모습이다. 자, 보니까 그림 보니까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2개죠. 앞에서 여기서 봤던 요 중성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거기서 얘기하는 놈은 중성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기억. 가는 쿼크 얘기하는 거죠. 쿼크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이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쿼크는 기본 입자에 해당을 합니다. 니은, 나는 중성자 맞고요. 수소 원자 핵은 나 입자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 핵은, 자, 수소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죠. 이게 무슨 말이니?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가 곧 뭐를 나타낸다? 수소 원자 핵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얘기는 틀렸죠. 다음에 46번. 여기 보다 볼까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에서 원자 핵을 이루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있죠. 아니요가 누구야? 전자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을 이루고 있고요. 자, 걔네들 중에 전하를 띄니? 전하를 띈다는 게 뭐야? 전기 띄고 있니? 라는 거죠. 얘네 중에 전기 띄는 거 뭐? 양성자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전기. 전기를 띄지 않는 거는 중성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됩니다. 이거대로. 다음에 48번.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원자 핵을 전자들의 주변에서 돌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A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자핵을 나타내는 거고, 그 원자핵 중에, 그죠? 자, B가 나타내는 거는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하나니까 양성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그 중에서도 업커크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1번. A는 모든 원자에서 플러스 전기를 띈다. 원자핵은, 그쵸? 원자핵은, 항상 플러스 전기를 띄어요. B는 양성자 나타내는 거다. 맞죠? C의 전하량. 업커크라고 했잖아. 업커크는 얼마?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띈다고 했죠. 그치? B가 한 개인 원자.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그게 뭐야? 원자번호 1번인 거잖아. 원자번호 1번은 뭐야? 수소죠.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 있는 원자번호 2번입니다. 그죠? 틀렸죠. 빅뱅 우주에서 B는 C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그죠?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쿼크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게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0번. 가나다는 서로 다른 입자의 모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가나다는요, 자,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그지? 회색 공은 중성자, 얘 중성자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자핵 안에 보니까 양성자도 하나 있고 중성자도 하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자도 있죠. 그러니까 원자야, 원자. 다는 양성자 두 개 있죠. 헬륨입니다. 헬륨 원자 핵이에요. 자, 얘네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쓰려야 돼. 자, 얘들아, 제일 먼저 볼 건 뭐냐면은, 쿼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애들이 오해를 하는 게, 누가 먼저 만들어지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냐 따질 때, 수소냐, 헬륨이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야. 뭐, 원자냐, 원자핵이냐, 이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다나 순서가 될 겁니다. 됐나요?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52번. 자,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두 개 고르랍니다. 1번. 빅뱅 당시 우주의 온도와 압력은 현재 같은 게 아까 얘기했죠. 초고온, 초고압이었어요. 틀렸죠? 빅뱅과 동시에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죠. 그지? 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초고온에 초고압이었고,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빅뱅 후 얼마 지나서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간 거죠. 기본 입자인 쿼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온도는 아주 높아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는 건 그 이후에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나서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5번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의 분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쿼크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지. 6번 빅뱅 후에 약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는 바뀌었나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는 거죠. 그치? 빅뱅 후 약 38만 지났을 때 헬륨 원자가 생성된 거죠. 38만 지났을 때 원자가 생성된 거죠. 맞는 얘기죠. 54번. 자, 빅뱅 약 3분 후에
입자의 생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요,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보도록 합시다. 앞에 지울게요. 그 문제를, 자, 54번 문제죠. 풀기 전에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빅뱅 일어나고요. 우리가 크게 이제 기억해둬야 될 시간은 언제야? 3분 지났을 때와 38만 년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자 요렇게 되는 과정에 38만 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었다? 낮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랬을 때 빅뱅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 자체가 뭐야? 이게 수소 원자 핵이죠? 그지? 그리고 나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얼마?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라는 게 이때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서 뭐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전자들이 결합을 해서. 그리고 이때 뭐가?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간 겁니다. 이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자 빅뱅 약 3분 후에 입자가 만들어진 건 누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됐나요? 다음에 56번.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림으로 빅뱅 우주론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얼마? 여기 A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B라고 나와 있는데, 그치? 요 A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뭐가?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B가 빅뱅 후에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우주의 밀도는 B 시기가 C 시기보다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뱅 이후에 계속 요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시간축이에요. X축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뭐는 밀도도 감소하고 있고요. 온도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 밀도는 B가 A보다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 시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입자수는 비슷하였다. 자, 이 A 시기 직전에 여기는 이미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얼마? 7대 1이었어요. 자, 여기 위에 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봅시다.
양성자와 중성자는요, 원래 처음에는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비가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비슷했다는 얘기는 틀린 거고, A 시기에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해서 원자를 만든 건 언제 얘기하는 거야? 38만 년 지나 B 시기 얘기하는 거죠. B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A 시기는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가 아니라 3분 지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B 시기에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 우주가 투명해졌다. 자, 그죠? 이 38만 년 지났을 때 여기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뭐하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를 만들 때, 그죠? 이때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뭐가?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됐다. 그죠? 그리고 빛이 퍼져나갔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빛과 입자가 혹은 물질이 뭐 됐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58번. 빅뱅 이후 A와 B 시기를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로. 자, 빅뱅 이후에 현재까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죠? 자, 이때 A 시기가 3분이 지났을 때 B 시기가 얼마? 38만 년이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는 A가 B 시기보다 작았다. 당연하죠. 계속 갈수록 뭐예요?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졌을 테니까. A 시기의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였다. 자, 여기서 뭐가 틀린 거니? 자, A 시기에 3분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건 맞는데 얘들아,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건 맞는데 헬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2번이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최소한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겠지. 1개가 아니라. 이게 틀린 거죠. 이건 약간 함정이에요. 당연히 중성자도 몇 개, 2개가 있어야겠지. 2번이 틀린 거고. 3번. A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 아까 어디 갔어? 요때 요 질량비 3대1이 결정된 거라고 했잖아. 그치? 맞는 얘기죠. B 시기에 이때 온도는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B 시기보다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가면서 뭐 할 거야?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죠?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근데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 에너지하고 파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B일 때보다 파장이 길어진 게 맞아요. 됐나요? 다음에 60번. 자, 그림은 빅뱅 후 38만 년 전후의 우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자, 가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야? 38만 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투명한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가 불투명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 보면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입니다. 요 순서예요.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가는 빅뱅 후 38만 년이 되기 전이 아니라 된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서 빛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돼. 아니죠. 이때는 아직 나에서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기 전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빛이 관찰되는 거는 그게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관찰되는 빛, 그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거는 가 이후에 되는 거죠. 우주의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았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다음에 62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빅뱅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얘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융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애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요런 애가 하나 와서 또 빠바바바바박 하고 융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요런 애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이 지금 색깔 칠한 거 요게 양성자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중성자입니다. 됐나? 그러면 얘는 지금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그지? 수소인데 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가 2인 수소예요. 이걸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수소 원자 핵이죠. 거기에 뭐가 양성자가 하나 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성자 하나가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여기 와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만들었니? 양성자 두 개죠. 이게 양성자지. 양성자 두 개니까 헬륨입니다. 근데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 핵을 만든 거예요. 여기 또 누가 왔어요? 양성자가 왔죠. 그래서 여기서 양성자 두 개가 있는 헬륨,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 핵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됐나? 그랬을 때 1번. 자, 빅뱅 직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여기까지 되는데 얼마? 3분이 걸린 거예요. 직후는 아닙니다. 가와 나는 동위원소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누구니? 얘가 가네. 나는 어딨니? 여기 있네. 얘가 나네요. 자, 동위원소 관계돼요. 자, 요거 좀 다시 봐야지. 자. 요렇게 잘라서 여기 밑에다 놓을게요. 뭐를? 동위원소라는 걸 잠깐 봅시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동위원소를 제대로 배우진 않는데 대략적인 것만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질량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질량수가 달라졌니?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래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동위원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수소하고요, 헬륨이 있는데, 자, 수소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동위원소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 원자 번호는 1번으로 같은데요. 원자 번호는 1번으로 같은데 질량수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양성자 한 개로만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결합해서 원자핵 만드는 거예요.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수소라고 부르는 애가 얘 얘기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헬륨도요. 헬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헬륨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원자 번호가 2번인데 질량수가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어요. 질량수가 3인 헬륨은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헬륨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냥 보통 헬륨 얘기하는 건 얘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 얘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번에 가와 나는 일단 원자 번호가 다르죠? 동위원소가 아니에요. 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같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다의 전하량은 나의 2배다. 다가 어딨니? 얘가 다네요. 그치? 얘는 양성자 2개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없으니까. 나는요, 나도 여기 양성자 2개네. 얘도 2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건 전기 띈 양을 얘기하는 건데 같죠, 이거는. 틀렸어요. 자, 4번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가 7대 1일 때, 아까 어디 갔어? 7대 1일 때 요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기의 우주 전역으로부터 최초의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38만 년이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지울 거예요. 지우고 그 다음 거 얘기하려면 또 개념을 좀 봐야 돼서 지워질래나? 지워질래나? 정말 지웠네. 정말 지웠네. 졸립지? 정말 지웠네. 우리가 64번부터 볼 건데, 자, 64번부터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 얘기를 좀 봅시다. 뭐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고 그랬지. 그 과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 이후로 계속 우주의 온도는 뭐하고 있어? 낮아지고 있죠.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물질들이 변하는데, 자, 물질이 변하는 거는 뭐 아무 때나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높은 온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에너지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물질이 달라져요.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요 온도보다는 높아야 뭐가 가능하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게 가능해요.
요 온도보다 높아야.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건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거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수도 있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의 개수비가 이게 1대 1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낮아지잖아.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뭐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건 아까 얘기처럼 요 위의 온도에서 가능한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변합니다. 하지만 아직 뭐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개수가 계속 뭐 할 거고 증가할 거고 중성자는 개수가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뭐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것도 안 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것도 이제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얘네의 개수의 비가 얼마? 7대 1이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양성자 7개에 중성자가 하나가 요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성자 7개에 중성자가 하나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결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뭐를 만들어?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 요 양성자 한 개. 요 양성자 한 개가 뭐야? 이게 수소 원자핵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얘네의 뭐가? 개수비가 이거 한 개 한 개가 다 수소 원자핵이죠. 몇 개? 12개.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 해서 12대 1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뭐라고 그랬니? 여기 왼쪽 위에 숫자들 써있다고 그랬죠? 요렇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 질량수라고 했지. 이름이 괜히 질량수는 아닐 거 아니야. 질량만 나타내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 한 개 질량이 1이에요. 헬륨 원자핵 한 개 질량이 4야.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그래요. 약.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2대 4가 나오니까 얘네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니? 됐나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제 거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64번. 자,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러한 그 3대 1이라는 건 아까 뭐를 통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맞는 거고.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수소와 헬륨을 구분할 수 있죠?
그지? 위치가 다 다를 테니까.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7대1이 아니라 3대1입니다. 틀렸지? 기억과 니은. 다음에 66번 볼게요. 자, 빅뱅 후 우주에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몇 대 몇? 7대1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지?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양성자와 중성자 몇 대 몇? 7대1.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몇 대 몇? 12대 1.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구하고, 질량비 아까 얼마? 3대 1.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수소 원자핵 12개 있는데 질량수 1을 곱하고, 1개 있는데 질량수 4를 곱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개수가 몇 대 몇? 12대 1인데 그때 얘네 한 개의 질량이 몇 대 몇? 1대 4니까 그지? 전체 질량비는 얼마? 3대 1이 된다. 이게 되는 거지.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를? 선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그런데 그 선 스펙트럼의 굵기, 좀 유식한 말로 선폭이라고 한다 그랬지 아까. 선폭이 질량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걸로 조사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68번 문제.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일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만약에 9대 1이었다면, 자 여기 봐봐. 여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 1이었는데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약에 그 개수비가 9대 1이었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9대 1이었다면 양성자가 아홉 개에 중성자가 1개 있었을 거고, 그지?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9개에, 그죠? 중성자가 1개 있었을 텐데, 이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에서 헬륨 원자핵을 몇 개? 1개 만들었을 거고, 이거 1개가 뭐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소 원자핵에 해당하는 몇 개는 만들었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6개 만들어졌네. 그치? 이게 뭐야? 개수비가. 그런데 얘네 한 개의 질량이 몇 대 몇? 1대 4라고 했으니까, 그죠? 곱하면 16대 4가 나오죠? 따라서 얘네 질량비는 얼마? 4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만약에 개수비가 9대 1이었다면. 됐나요? 그래서 요런 제목이 나와있고요. 다음에 이제 70번부터 해서는 이제 뭐가 나오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자 중요한 내용들 몇 개 정리를 해봅시다.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들을 좀 볼 건데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일단 첫 번째 누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지? 두 번째, 얘네는 언제? 빅뱅 후 38만 년일 때, 그죠? 출발해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죠? 남아있는 거지. 근데 얘네가 이때 출발할 때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이때는 3000K의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현재는 약 3K, 교과서에 따라서 2.7K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파장하고 온도는 뭐야?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였다고 했지. 온도가 높을 때는 파장이 짧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으로도 여러분 그 74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이 요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그리고 봅시다. 세 번째. 그러면 현재 요 3K, 2.7K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빛이니까 전자기파인데 어디에? 전파에 해당하는 걸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일부 조금 디테일한 교과서에서는 이걸 마이크로파로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얘는 어디서 관측돼?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요. 그리고 얘는 뭐야? 대체로 균질하게 관찰이 돼요. 조심할 건 대체로 균질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완벽하게 균질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하고 한번 70번 봅시다. 1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아니죠. 빅뱅 후 38만 년이면 뭐야? 헬륨 원자가 만들 때 원자핵이 아니라 틀렸고요. 우주 공간의 일부 특정한 방향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아까 어떻게 됐어? 파장이 길어진다고 그랬죠? 자, 우주 용도가 약 2.7K일 때가 아니라 3000K일 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현재보다 당연히 높았겠죠?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5번이 맞는 얘기고요.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3000K가 아니라 약 3K 정도로 관측이 됩니다. 틀렸죠? 스펙트럼 분석으로 스펙트럼 분석이 아니라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걸 발견할 당시에는 대학원생인가 그랬어. 어떤 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전파망원경으로 말 그대로 우주에서는 전파를 관측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스펙트럼을 분석한 거는 아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3대1 저거 찾을 때 스펙트럼 분석한 거지. 요 우주 배경 복사는 전파를 관측하면서 발견된 겁니다. 들렸죠?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72번 봅시다. 다음 프랑크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을 오는 것은 뭐냐? 1번.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면서 동시에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38만 년이 지나서 퍼져나가는 거고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일 때 생성된 빛의 흔적 빠져요. 그때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3번. 초기 우주의 밀도 분포가 아까 했지? 완벽하게 균일한 건 아니라고? 대체로 균일한 거죠. 완벽하게 균일한 건 아니에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처음 인공위성을 띄워서 한 게 아닙니다. 지구에서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까 했잖아. 대학원생이었으니까. 물론 요새하고 가끔 띄우기도 하지만 돈이 어딨어. 우주가 항상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우주론 아니지. 우주가 항상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그게 정상우주론이야. 정상우주론이 정상이 아까 벌써 정지 상태로 말했잖아. 그게 정상우주론이야. 이건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틀렸죠? 74번. 그림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이 점차 길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맞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는 일정이 아니지. 밀도는 감소하는 거지. 빅뱅 우주론에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2.7K의 흑체 복사. 흑체가 뭔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일단 2.7K라는 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해당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